자, 고등수학 하에 뒤쪽 파트는 거의 함수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경우의 수가 조금 붙어 있긴 한데 다 함수라 보시면 돼요. 근데 초반에는 뭐 구체적인 함수를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인 함수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파트인데, 첫 번째 대응. 어떤 관계에 의해서 집합 x의 원소 x에 집합 y 원소 y가 짝지어지는 관계를 x에서 y의 대응이라 말하며 보통 기호로 이렇게 쓴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함수 정의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x 하나에 y가 오로지 하나로 결정되는 관계, 걔를 함수라 부르고, 그때 이 x 값에 짝지어지는 y 값, 걔를 보통 우리가 대응 관계라 말하고, 표기법은 이렇게 x가 y에 대응된다는 표현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함수 말씀드린 그대로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결정되는 관계를 말하며, 여기는 x, 여기는 y를 각각 우리가 앞으로는 뭐라 부를 거냐면, 여기 나와있죠. 정의역, 치역이라 부를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미팅하러 남학생들이 나와 있어요. 미팅하러 여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오현민, 오hen민, 그다음에 이유찬, 김태훈, 뭐 이런 학생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정서희, 제대로 안 썼는데요? 글씨 안 보여? 네. 정서희. 잘 안 보이시나 본데? 안경을 써. 아니, 바꿔 있잖아요. 방효은. 또 누구 있을까요? 장원영. 유인나. 유인남 목숨 걸어야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팅이 하나 나왔는데 오현민이라는 남학생이 정서희라는 여학생을 이렇게 설득했어요. 미팅에서. 아니요. 돈이 많아 보여서. 돈이 많아 보이는데? 이유찬 학생이 방희원 학생을 설득했어요. 뭘 잘 챙기는 편이거든. 5개 받아놓고 4개 받았다 그러고 뭐 잘 챙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김태훈 학생은 장원현 학생을 설득했어요. 네? 걱정 마. 이 사람은 당연히 짝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여기는 미팅의 관계긴 한데, 이 미팅이 함수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미팅하러 나온 남학생 전체를 정의역이라 부릅니다. 수학적으로. 그 미팅하러 나온 여학생 전체를 공역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공역 중에서 선택받은 x값들 있죠. 요렇게 세 개가 선택받은 y값들. 요렇게 세 개가 선택받았나요? 이 선택받은 y값들을 공역 중에도 선택받은 y값,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치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함수값이에요. 그 수학적 표현으로는 보통 이렇게 쓰죠. fx. x가 선택한 y값. 그냥 간단히 말하면 y값이에요. 결국에 다 같은 말이 아니겠죠. 치역, 함수값, fx, y값. 다 같은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쓰일지를 모르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쓰이더라도 요 4개는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겠죠? 근데 이런 미팅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유인나 학생이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3대4 미팅인데 남학생들이 여러 명의 여학생을 동시에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선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랬는데 뭐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충분히 미팅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죠. 함수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오현민 학생이 정서희, 이유찬도 정서희, 김태훈도 정서희. 세상의 최고는 돈이죠. 네. 생긴 거와 관계없이 그냥 돈만 많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찍었죠. 이런 경우 함수가 될까 안 될까요? 함수가 됩니다. 함수라는 건 어쨌든 이 구조만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x 하나의 y 값이 오로지 하나이면 돼. 남학생 한 명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한 명이면 되는 거야. 안타깝게 애들이 다 돈 모으고 찍었다는 거 아쉬움만 좀 있을 뿐이지, 어쨌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함수가 될까요? 내가 한 말 아니야, 태훈아. 태훈 학생, 김태훈 학생,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정서희 학생이 싸가지 없다고 했어요. 이거 함수가 될까요? 그렇죠. 이 조건에 위배가 되죠. x가 하나인데 y 값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선택됐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팅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죠, 김태훈 학생.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의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수가 되냐 안 되냐 미팅의 어떤 형태를 보시고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이런 미팅 많이 해봤잖아요. 충분히 이런 것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많이들 하던데 왜? 현민이는 이번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또 미팅 또 잡혀 있어요. 현민이.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와서 5번째인가 할만하지 미팅 이제. 자, 이런 경우 함수가 될까요? 이렇게 김태훈 학생이 애들 상태 왜 이래? 오늘 애들 그냥 왠지 셋인데 나 안 할래. 이거 함수가 될까요? 안 됩니다. 또 여기에 위배가 되는 거죠. x 하나에 y 값이 오로지 하나여야 된다는 뜻은 하나만 이란 뜻은 없어도 안 되고 2개, 3개, 4개, 2개 이상이어도 안 되고 하나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x 하나에 선택된 y 값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실제 미팅에서 이러면 얘 맞아 죽어요. 여자들한테. 넌 거울 안 보냐 이 10만 되구나 하면서 막 애들한테 욕먹고 사회적으로 매장 나오고. 아까 이 친구 여러 명 찍었던 친구 아닙니까? 어쨌든 김태훈 학생 굉장히 문제가 많군요. 이렇게 해서 함수와 또 뭐 미팅의 관계를 이런 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너무 이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드린 거니까. 네, 김태훈 학생이 좀 버릇없고 싸가지 없지만 이해하시고. 그 밑에 나와 있죠. 함수가 성립하려면 2개 이상의 y 값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안 되는 겁니다. 꼭 하나만. 그렇죠? 그래서 x 값은 한 번 출발, 2번 이상 출발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가야 돼요. 근데 2번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뭐 이런 관계 간단하게 하나 봅시다.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x를 5로 나눈 나머지, 여기는 x값이 쭉 준비되어 있죠. 쟤를 5로 나누었을 때 남는 나머지, 34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에 대응되죠. 35는 0에 대응되고 36은 1에, 37은 2에, 38은 3에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가 성립하겠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문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미팅 관계 생각하시면서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잘 판단해서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겠죠? 자, 주어져 있는 함수에서 정의역, 치역, 공역을 각각 따지시오. 그런데 정의역은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정의역 1과 루트 2, 공역 준비되어 있는 y값 전체, 치역 x가 선택한 y값.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지금 함수가 되나요? 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역은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2분의 1, x값 1. 공역도 보통 대문자로 써요. 1, 2, 3. 치역은 선택한 y값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는 아까 처음부터 문제 나온 것처럼 함수가 아닌 거는 정의역, 공역 쓰지 마세요. 지금 문제 나와 있잖아요.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인 것만 정의역, 공역, 치역을 쓰라고 했으니까 12번은 안 쓰셔도 되고 함수가 아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
13번은 함수이다 라고 한 다음에 아니거든요. 네, 13번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쓰시고 14번은 함수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정역, 공역, 지역을 아까처럼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함수 f가 x로 가는, 이게 이런 단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꼭 써놓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뜻이에요. 이 교의 뜻이 겁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그럼 에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x가 정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라는 얘기죠. 로의라고 되는 얘가 공역입니다. 도착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x가 y를 선택하는 형태 함수. 이 앞에 있는 f가 함수라는 표기법의 줄임말이죠. 영어의 펑션의 줄임말입니다. 기능이라는 뜻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학적으로 함수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 앞자를 따서 f라고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이 땡땡은 그냥 명령어예요. f라는 함수는 이러한 규칙입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함수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죠. 자, 주어졌을 때 f의 치역을 말하시오. 정역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정역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 정역 x가 0일 때, 정역 x가 1일 때, 이 x값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함수값들이 나오겠죠. 그럼 f-1의 값은, 여기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는 얘기니까요. 0이 되겠네요. f0의 값은 1, f1의 값은 2. 따라서 치역을 구하시오. 그러면 치역은 0, 1, 2 이렇게 만들어진다 는 거겠죠. 간단하죠? 네,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합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역, 공역, 치역은 그 원소들이 가지는 집합의 모양이, 집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중괄호, 집합 형태로 중괄호 써줍니다. 자, 얘도 x값이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값이 0, x값이 1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함수값 f-1의 값은 제곱하면 1, 제곱하면 0, 제곱하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치역에 값을 쓰시오 그러면 0, 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보통 함수는 아까 말했대로 저렇게 함수에 쓰는 치역이나 공역 같은 경우 전부 다 집합의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원소를 두 번 쓰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함수값, 좀 전에 언급했었던 치역을 말하는 겁니다.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그렇죠? 함수값을 구하는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x 대신에 어떤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집어넣은 값을 통해서 값을 계산하죠. 네. 이런 건 뭐냐면 어떤 함수식에 이렇게 혹은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꼭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꼭 문제가 이 교재가 너무 이것만 국한하고 있는데 얘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만약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그냥 같이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저게 뭐지? 라고 굳이 이걸 심도 깊게 되짚지 마시고 문제에서만 원하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럼 그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잘 대입하시고 그 관계 속으로 답을 잘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만 좀 신경 쓰세요. 밑에. 대부분 다 저런 문제 풀 때 제일 처음에 대부분 다 뭐 대입하냐면 x하고 y에 0을 대입해서 f0 값을 구하는 데 좀 더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값들을 조건에 맞게 잘 부합시켜서 이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봅시다. 쉬운 건 좀 건너뛸게요. 네, 이런 것도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래도 대표 문제 하나는. 자, fx가 두 개 관계식이죠. 하나는 x-2, 하나는 x제곱. 단 조건이 다릅니다. 정의역 원소가 유리수이면 위식에다 대입하고 정의역 원소가 무리식이면 아래식에다 대입한다. 그럼 f3은 3이 유리수잖아요. 그럼 따라서 위식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3-2 정답은 1이 되고
f 루트 3은 정의 원소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합니다. 그럼 루트 3의 제곱 3. 아래 있는 식은 이건 무리수죠. 1 플러스 2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합니다. 1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 전개하게 되면 1 플러스 4 루트 2 플러스 8 9 플러스 4 루트 2 이렇게 정답을 마무리하시면 되죠. 조건에 맞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눈여겨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29번 문제. f 2분의 3x-1이 x 플러스 1일 때 밑에 문제 잘랐는데요. 뭐 fx를 구하고 그 밑에 뭐 다른 것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fx만 구할 수 있으면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얘들아, 잘 봐라. 이거 잘 봐야 된다. f 한 다음에 여기 x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1. 이랬을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하시죠? 그렇지, 이 x를 저 관계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f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f3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할래? 방법은 두 가지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2x 플러스 1이 3인 거니까 2x 플러스 1이라는 f 안에 들어있는 정의역의 값이 3으로 바뀌었으니까 x에 뭘 대입할지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넘기고 2로 나눠주면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다 x에 1 집어넣어요. 그럼 f 2x 플러스 1은 이 식인데 x자리에 여기 x자리 대신에 1을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x자리 대신에 1을 대입하죠. 2 곱하기 1 더하기 1 제곱 플러스 1 얼마인가요? 10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 알겠지만 아까랑 답이 똑같습니다. 아까 답이 10 아니었나요? F3의 값 10. 왜냐면 아까 관계식이 달랐었죠. 달랐었죠, 당연히. 달랐는데 잘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x값이 x예요. 그 x, 들어간 x를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합니다. 근데 얘도 보면 들어간 값이 2x 플러스래요. 들어간 값을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한다면 위와 아래는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해야 될 행동 패턴은 동일하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두 번째 풀이는 이거예요. 두 번째 풀이는 어쨌든 들어간 값을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하라는 규칙이네? 들어간 값을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하라는 규칙이네? 그러니까 F3의 값을 구하라면 들어간 값을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되지. 정답은 10이야. 이게 가볍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함수식 정리할 때는 대부분 다 모양이 이쁘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fx는 2x-1 무슨 규칙이죠? 함수는 이렇게 어릴 때 이런 그림 본 적 있잖아요. 함수는 이런 통 안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집어넣으면 이 기계가 이 안에서 쿵짝쿵짝 무슨 일을 해서 바깥으로 어떤 값을 뽑아줍니다. 그때 들어가는 재료가 x 정역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이 음식이 y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통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게 함수예요. 함수 f.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레시피를 통해서 그 음식을 뽑아낼 건지 레시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레시피는 뭐냐면 들어온 값에 일단 2배하고 1을 빼준다라는 규칙이죠.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 내가 이 식을 똑같은 기반의 이 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썼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식이 들어갔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값에 2배 한 다음에 1을 뺀다면 실제로 위와 아래는 함수 f가 하는 역할 자체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뭔가 들어간 값을 2배 한 다음에 무언가 들어간 값을 2배 한 다음에 1을 뺀다라는 규칙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들어간 값에 2배 한 다음에 1을 뺀다. 들어간 값에 2배 한 다음에 1을 뺀다. 동일한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관계식을 보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들은 이거구나. fx는 2x-1이라고 간단하게 일반화시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ft는 2t-1 이렇게 나와도 얘는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얘를 이거라 보셔도 괜찮습니다. 함수 안에서는 서로 규칙이 동일하다면 문자는 모양이나 그 문자의 관계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간 값에 대한 규칙만 동일하면 다 하나의 패턴대로 본다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쟤는 문제가 있네. 들어간 이렇게 돼서 이 통 안에 내가 재료를 집어넣었어. 그 재료가 뭐죠? 2분의 3x-1이라는 재료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보통은 2분의 3x-1이라는 재료가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4를 곱하고 1을 더한다면 그럼 함수 fx의 규칙이 뭐예요? 들어간 값에 4배 한 다음에 1을 더한다. 이 규칙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얘가 들어갔는데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뽑아낸 값이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자 여러분 여기 오늘 계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계란을 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야. 중간 과정을 레시피를 보여주는 계란을 푸셔서 뭐 소금을 넣으신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뭐 후라이팬에 돌려서 자 보세요 이제 계란 후라이가 완성됐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자 계란이 들어갑니다 쿵짝쿵짝 안 보여주는 거야. 레시피 비공개.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음식 띵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럴 때는 야 재료가 너무 불편해. 재료가 불편해서 과연 이게 왜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이런 관계식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이걸 뭐 쿵짝쿵짝해서 뭐 랩했대 이렇게 나왔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료를 치환합니다. 치환 아시죠? 소위 치환 알지? 그치? 잘 알지? 네 친구 김치환 T라고 둡니다. 그럼 이 식은 FT라고 바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기 있는 가로를 T로 바꿨는데 우변은 여전히 X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 들어간 게 X인데 그럼 나온 것도 들어간 게 T인데 그럼 나온 것도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을 뭐로 정리하죠?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요. 이유는 여기는 X자리 대신에 T에 대한 관계식을 집어넣을 예정이거든. 이해됐니? 서희야 손톱은 그만. 양변 2를 곱해요. 3x-1은 2t 넘어가면 3x는 2t 플러스 1이 되죠. 양면 3으로 나눕니다. 그럼 x는 3분의 2t 플러스 1. 이제 레시피가 공개됐어요. 왜죠? 여기는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3분의 2t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좀 이쁘게 만들면 통분해 보시면 됩니다. 통분합시다. 3분의 2t 플러스 1 얘 통분하면 플러스 3. 그래서 마지막 ft는 3분의 2t 플러스 4. 이게 알고 보니 이 함수의 규칙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무리 답 쓸 때는 좀 그대로 옮겨 쓰시면 돼요. fx는요 t자리 대신에 x만 대입하면 되겠죠. t자리 대신에 x 3분의 2x 플러스 4 이게 규칙이었다. 들어간 값을 2배 하고 4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3으로 나누면 fx의 규칙이 나온다. 아셨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들어간 재료를 간단하게 한 문자인 t로 치환하신 다음에 이 식을 x로 정리하시고 우변 x 자리 대신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네, 가볍게 지금처럼 t에 대한 한 관계식이 나오고 그 t를 마지막에 x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뭐 2번 이런 거 있죠. 2번 같은 거를 정리하시오 그러면 얘를 정리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얘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fx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1차로 fx식을 구해요. 아까 fx식이 3분의 2x 플러스 4였죠. 거기다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두 번째 x 자리 대신에 이제 1-x를 대입하시면 돼요. 3분의 x 자리 대신에 1-x 더하기 4. 얘를 정리하면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f1-x가 정리될 겁니다. 왜요? t가 3x 마이너스 1이라고? 2분의 3x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2 곱하기 t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그 아래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2 곱하기 t 플러스 1 3분의 2t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3분의 2t 플러스 1. 일단 t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다 넣었잖아요. 네, 넣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 통분까지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3분의 3이잖아. 둘을 더하면 2t 플러스 4가 된다고. 근데 왜 뭐가 틀렸다는 거야? 맞잖아. 그 t 대신에 x를 대입했잖아. 응?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t든 x든 뭐가 중요해? 들어가는 값에 2배 한 다음에 4를 더하고 3을 나눈다는 건 똑같다니까. 그럼 t 자리에 대해서 x만 그냥 자연스럽게 대입하시면 이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fx는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남은 건 x 자리 대신에 1-x. 그럼 여기 x 자리 대신에 1-x를 대입한 거예요. 괜찮나요? 안 괜찮아 보여. 30번 해봐. 자, 그렇다면 31번으로 갑시다. 자, 이렇습니다. 좀 빨리 갑시다. 그냥 잘 보세요. 임의의 두 실수 xy 대하여 다음 함수 f가 이렇을 때 fx가 양수이고 f1의 값이 4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다음의 값을 구하라는데 다음 값이 없네요. f0의 값을 구하시오. f0 어떻게 구한다고요? x의 0, y의 0을 둘 다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f0, 우변은 f0 곱하기 f0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봐야 돼. 나중에 하고. 근데 fx가 양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가 양수란 뜻은 이 f0도 양수란 뜻이에요. 0도 실수잖아요. 그럼 양수면 양변을 f0으로 나눠도 되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약분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f0의 값은 얼마인가요? 1이 남습니다.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f0의 값은 1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럼 이런 거 한번 구해봅시다. 조건에 맞게. 그럼 f2분의 1은 어떻게 구하죠? 라는 거죠. f2분의 1은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f의 이게 조건이 뭐였죠?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였죠. 그런가요? fx 플러스 y 이게 fx, fy일 때 f2분의 1의 값을 구하시는데 f2분의 1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아까 조건을 앞에 뭐 하나 본 것 같아요. f1이 4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 있어요. 문제 조건에 f1이 4입니다. f1이 4인 것과 2분의 1이 나온 것에 어떤 연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x값에 2분의 1, y값에 2분의 1을 동시에 대입한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f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f1이 되고 얘는 f 2분의 1이 두 번 곱해지죠.
이렇게 되네. 근데 F1의 값이 아까 문제에서 4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4. 따라서 F2분의 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fx가 아까 문제 조건에 보면 어떤 실수가 들어와도 이거 다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F2분의 1의 값은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실까요? 약간 숫자 게임하고 좀 비슷해요.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그걸 어떻게 찾아낼지 이런 것들은 뭐 게임하는 그런 느낌. F3의 값은 어떻게 겁니까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잠깐. 이렇게 됐었죠? F3의 값은 x에다가 먼저 이게 단계가 있는데 x에다가 1, y에다가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f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f1의 제곱이 되죠. 근데 아까 f1이 4였기 때문에 4를 제곱하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f2의 값은 16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x값에 1 넣고 y값에 2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좌변은 f3이 되죠. 우변은 f1 곱하기 f2가 되네요. 근데 f1은 4였고 f2는 16이었으니까 2를 곱하면 64. f3의 값은 64가 된다. 네,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처리가 하나 알아내면 그 하나를 가지고 이용하고 또 알아낸 것 두 개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걸 찾아내고 이렇게 관계성으로 하나씩 찾아가시면 돼요. 자, 서로 같은 함수. 이건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서로 같다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일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일치됐을 때 두 함수가 우리 서로 같다고 표현하는 거냐면 함수 f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g는 뭐예요? 그러면 g는 f가 아닌 또 다른 함수입니다. 그 왜 g죠?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쓴 거예요. h, f, g, h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f 나오고 또 다른 함수 쓰고 싶을 때는 g 나오고 g 다음에 또 다른 함수 쓰고 싶으면 뭐 h 나오고 또 다른 거 쓰고 싶으면 i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f가 x에서 y로 하는데 g도 x에서 y로 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의역이 같고 여기 있는 공역이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알고 보니 정의역, 공역이 서로 같은데 함수값도 같아. 함수값 x를 집어넣어서 나온 f의 함수값 똑같은 x를 집어넣어서 나온 g의 함수값 걔네가 서로 같아요. 당연히 여기 있는 x는 정의역 라지 x의 원소가 되겠죠. 정의역 안에 드는 원소를 뽑아서 f와 g에 대입해 봤더니 답이 둘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이랬을 때 함수 fx와 gx를 서로 같다 말하고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좀 줄여 쓸 때는 이렇게 쓰게 돼요. f와 g는 서로 같습니다. x까지 잘 안 써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통 문제는 이렇게 자주 나와요. f와 g가 서로 같을 때라는 뜻은 이 조건일 때 정의역 공역이 같고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f와 g는 서로 같다고 말하는 거구나. 아셨죠? 여기 간단한 조건이 있는데 함수 f와 g가 서로 같지 않은 같은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의 원소를 뽑은 다음에 집어넣었더니 둘이 다른 값이 나와. 그러면 이 함수들은 같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이 같아도 단 하나라도 서로 같지 않은 게 있다면 두 함수는 같지 않다라고 불러줍니다. 아셨죠? 밑에 보면 참고 나와 있죠. 함수의 형태가 달라도 정의역에 따라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수 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서로 다른 함수인데 알고 보니 같아 보일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자,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밑에 봅시다. 두 함수 f와 g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알아보시오. 근데 여기는 정의역 공역이 안 나왔죠. 일반적으로 안 나왔으면 실수 전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함수는 서로 같습니까?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같지 않죠. 그러니까 같은 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x에다 뭐 예를 들어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좌변 f2는 4가 되는데 우변에 있는 g2는 2가 되죠. 같지 않네요 벌써.
함수값이 같지 않은 겁니다.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죠. 자, 이런 거. 두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까? 라는 건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자주 보던 기법이잖아요. 루트 x제곱과 절대값 x는 원래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x제곱도 절대값 x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x가 0보다 더 같으면 앞에 있는 루트나 절대값은 x는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는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답이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f와 g는 같은 함수이다. 숫자를 집어넣어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일일이 숫자를 대응시켜서 계산해보지 않아도 원래 두 함수는 같은 구조로 답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아까 책에 잠깐 그 참고에 잠깐 언급했었던 두 함수의 모양은 다르지만 실제로 같은 함수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양이 틀려서 다른 함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함수가 같다,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은 모양이 같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은 정형 원소에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같을 때 두 함수를 같다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같은지 안 같은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져봐서 37번 와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선생님 제가 보기에 두 함수는 서로 같은 것 같은데요? 왜죠?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서 저 인수분해를 배웠거든요. 그렇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요 얘랑 약분이 돼요. 남는 게 x-2. 함수 f와 g가 똑같은 모양이에요. f와 g는 같은 함수입니다. 맞아요?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결과적으로 계산상 둘은 같아 보이는데 맞잖아. 계산이 틀리지 않았잖아. 왜 다를까? 그러게요. 왜 다를까? 그러게 아주 쉬운 조건이에요. 아주 쉬운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얘 하나 빼놓고는 같은 게 맞습니다. 얘 하나 빼놓고는 x가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는 함수 f와 g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응? 제 0이 돼요. 이렇게 x에 2 집어넣으면 4분의 0이 돼요. 네. 왜 근데 같은 함수가 아니죠? 아닙니다. x값에 들어갈 수 g가 x값에 들어갈 수 없는 값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f는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 모양이 나오죠? 1차 함수니까요. 우리가 중2 때부터 계속 배웠던 1차 함수예요. x-2 길기가 1이며 y절편이 -2인 직선 이렇게 재라는 이런 직선이에요. 이게 함수 f예요. 근데 함수 g는 들어갈 수 없는 값이 하나 있어요. x값, 얘는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다 하나씩 y값이 대응되죠. 근데 얘는 들어갈 수 없는 x가 하나 존재합니다. g를 잘 보세요. 아니 딱 보면 안 보여? 뭐 집어넣을 수 없는 값이 하나 있잖아. 저게 -2. 여기 x에 마이너스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0분의 0이 되는데 0분의 0이라는 거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분모의 영인수는 수학에서 인간 세상에서 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값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값에 뭘 집어넣을 수 없죠? -1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x에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얘랑 차이점은 이거 하나입니다. 얘는 -1이라는 값, x에다 -1을 못 집어넣어서 마이너스의 함수값이 대응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직선 모양이고 얘는 관계없이 다 성립한다. 됐지? 그렇기 때문에 두 함수를 뭐가 틀린 겁니까? 정의역이 틀린 겁니다. 두 함수 서로 같으려면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쟤는 들어가는 x값이 있는데 얘는 그게 집어넣을 수 없는 값이라 같은 함수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자,
이거는 그냥 오른쪽은 숫자만 대입해도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 1 대입해서 나온 값과 2 대입해서 나온 값 서로 같다라고 해서 연립방식 풀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 수업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수업 처음에 배울 때 함수라는 걸 배웠었죠. 근데 함수는 여러분이 기본 내가 뭐 앞에서 모르는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니고 아는 내용은 그냥 정리만 해드린 게 거의 대부분인데 함수라는 거는 x 하나에 y 값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가 함수죠. 중학교 때 주장창 배웠던 그 내용이 함수입니다.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 근데 그 대응되는 관계를 봤더니 이렇게 대응되는데 아까 왜 함수를 미팅에 비유해 드렸잖아요. 미팅하러 학생들이 나온 겁니다. 미팅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나왔지. 그러니까 주선자가 F야, 사실은. 근데 이 F가 멍청해가지고 인원수를 맞춰서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각자 누군가한테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남학생은 3대3 미팅인 줄 알고 3명 나왔고 여학생은 4대4 미팅인 줄 알고 4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남학생이 나와서 이제 서로 상의하는 거야. 야, 우리 미팅 나왔는데 막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찍은 여학생 또 찍고 이런 쓰레기 짓은 하지 말자. 우리 솔직히 가위바위보에서 순서 딱 정한 다음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겁니다. 딱 순서 정한 다음에 친구가 제일 먼저 찍은 여학생은 그 다음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걸로 하자. 오케이, 좋아. 남학생들 찍어요. 여기는 1번 남학생이 2번 여학생, 2번 남학생은 3번 여학생을, 3번 여학생은 4번 여학생을. 왜? 친구가 찍은 여학생을 찍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피해서 찍어준 겁니다. 됐니? 꼭 이 순서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찍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남학생은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여학생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주선자가 인원을 잘못 체크해서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한 명이 선택을 못 받은 거지. 나머지 여학생 3명은 자기가 선택받아서 기분이 좋지만 자기 친구 한 명이 선택 못 받아서 옆에 한쪽에 이제 쭈그려 있으니까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미안해. 아니야, 너희들이 왜 미안해.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함수를 뭐라 부르냐면 1대1 함수라 부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를 2개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그리고 이 1대1 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여기에 빨간색 밑줄을 치세요.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앞에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 푸실 때 다음 함수가 1대1 함수일 때라는 말은 잘 안 줍니다. 예를 줍니다.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면 그들이 선택한 y값도 다릅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학생이 틀리면 그 남학생들이 선택한 여학생들도 틀리다. 결론은 서로 다른 여학생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1대1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하나 더 쓰세요. 하나 더. 여러분들은 앞쪽에 우리 특강의 파트 1에서 배우셨겠지만 대우명제라는 거 배웠죠. 이거 바로 아파트에서 이제 명제할 때 명제역, 그 다음에 대우 이런 걸 배우셨잖아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일지 아닐지,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역은 참일지 거짓일지 모르잖아. 근데 명제와 참 거짓이 동일한 게 뭐가 있었냐면 대우라는 게 있었죠.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하는 것. 기억나세요?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하는 것. 그러면 명제에서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내기가 좀 애매해. 그러면 대우를 취한 다음에 대우의 참거짓을 가지고 주어진 명제 참거짓을 그대로 판단하셔도 된다고 했었죠. 얘가 참이라면 여기에 대우도 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1대1 함수라면 다음의 문장도 성립하는데 다음의 문장이 뭐냐면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해요. 앞뒤의 순서를 바꾼 다음에 그들을 부정하게 되면 fx1과 fx2가 서로 같으면 x1과 x2도 서로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10번 조건 중에 만약 1대1 함수의 조건을 저런 식으로 줬을 때 1대1 함수입니다 말고 만약 이렇게 문장으로 줬을 때 10번 낸다면 8번은 위 걸로 나와요. 근데 2번 정도는 밑에 걸로 나옵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저 뭐야 이러지 말고 아 이거 1대1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함수의 종류 중에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건데, 1대1 대응은 아까 F가 미안했던 거야, 애들한테. 얘들아, 미안해. 내가, 각자 과에 가서, 여기 남학생 있는 과, 여학생 있는 과에 가서,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저번에 인원수 체크를 잘못하는 바람에, 야, 이번에는 4대4 미팅이야. 양측 똑같이 말한 겁니다. 나온 거예요.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 나왔어요. 근데 남학생 4명, 저번에 그 남학생과 다른 남학생들이겠죠? 근데 그 남학생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이번 미팅이 남학생, 여학생을 선택하는 미팅이래. 근데, 우리 친구가 찍은 여학생은 찍지 말자, 솔직히. 아, 좋아,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학생이 이쪽 여학생을. 그럼 두 번째 남학생은 얘를 피해서 다른 여학생을. 세 번째, 네 번째도 앞쪽에서 친구가 선택한 여학생을 피해서 나머지 여학생들을 선택해주는 이런 굉장히 보기 좋고 해피엔딩이 이루어지는 이런 미팅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름이 비슷한 이유가 뭐냐면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함수가 있잖아. 1대1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안에 일부 영역에 1대1 대응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1대1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였죠? 이거. 여기 있었잖아요. x값이 틀리면 y값도 서로 다르다 라는 조건이 있었지. 여기에 추가로 조건이 붙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 추가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추가 조건. 1대1 함수에 추가 조건이에요. 뭐가 같아야 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역은 미팅 나온 여학생 전체야. 미팅 나온 여학생 전체,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 여학생들이 모조리 다 선택받는 겁니다. 그렇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다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면, 그치? 좀 이상해 보이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면, 그러니까 이 조건에 1대1 함수에 공역 치역이 같다는 조건만 추가가 되면 이건 1대1 대응이라고 새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물론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그냥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취급해서 그냥 이해하는데 지금은 좀 이름을 구분해서 여기를 보면 1대1 함수, 그러고 보니까 1대1 함수는 그렇지 않았죠. 1대1 함수는 미팅 나온 여학생들이 이렇게 4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얘네 셋만 선택받았거든. 치역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따라 위에서 1대1 함수는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인 겁니다. 근데 밑에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조건인 거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항등. 우리가 항등식 할 때 썼던 단어죠. 항등, 항상 같다라는 뜻인데 항등함수는 함수 중에 항등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색깔 달리해서 내가 네모를 함수 옆에다 네모를 집어넣어요. 그럼 답이 네모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항등함수예요.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그런 함수.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x에다가 x 집어넣으면 답이 x가 나온다는 뜻인데 그렇지. 선생님 근데 fx를 보통 우리가 y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네, 쓸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항등함수는 y는 x라는 원점을 지나며 45도로 기울어지는 이 직선이 항등함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함수 중에 대표적인 게 얘입니다. 아 근데 얘 말고 다른 항등함수도 있어요? 실수 전범위에서 항등함수는 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수 전범위가 아니고 범위를 제한하면 항등함수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x가 마이너스 1, 0, 1이에요.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가졌어요. 이랬을 때 fx가 x세제곱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함수식이에요. 그럼 얘도 항등함수입니다. 왜 그렇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f에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f에 1 집어넣으면 1 나옵니다.
들어간 게 답. 이게 항등함수거든요. 이게 항승함수거든요. 들어간 게 답.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수 전범위에서 항등함수는 얘밖에 없습니다. 실수 전범위에서는 그래요. 근데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 어떤 특정 함수에서 지금처럼 항등함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등함수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만 제약을 걸면 무수히 많은 함수가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그러면 이런 거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뭐 A 집어넣으면 A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랑 똑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잘 보시면 위아래를 잘 보면 서로 다른 게 선택될 수 있는데 얘는 똑같은 게 선택돼야 돼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자기랑 똑같은 모양이 거울처럼 자기랑 똑같은 모양이 선택되는 이런 관계가 항등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이 함수의 범위상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1대1 대응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등함수. 이게 1대1 대응이잖아. 그렇죠?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왜죠?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를 선택했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1대1 대응입니다. 근데 이 1대1 대응 중에도 위와 아래의 차이를 보세요. 위에는 1대1 대응은 뭐 x자 모양으로 서로 다른 걸 선택해도 자기랑 똑같지 않은 모양을 선택해도 되겠지만 얘는 오로지 자기랑 똑같은 것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A, B, C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함수 F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1대1 대응에도 자기랑 똑같은 걸 선택하는 함수는 또다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상수 자리 없어서 지울게요. 상수함수는 얘네가 좀 별개입니다. 미팅 하나 나왔어. 근데 모든 남학생이 한 명의 여학생을 선택합니다. 일명 유인함수죠. 얘가 이쁜 거 어떻게? 얘가 아름다운 걸 어떻게? 그렇잖아요? 유인나 정도 목숨 건다고 그랬죠?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봐요. 모든 x가 딱 하나의 함수값만 갖고 있을 때 걔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수학적 조건이 이렇게 씁니다. 어떤 x가 들어와도 그 x는 모조리 하나의 함수값을 선택한다. 이 c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어떤 특정 모든 x가 선택한 어떤 특정 y값을 말하는 거예요. 꼭 c일 필요 없어요. 뭐 k여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만 그냥 c를 썼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모든 값이 하나로 모인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상수함수는 어떤 모양을 갖는지 이왕 얘기한 김에 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는 건 아니죠. 그냥 만약 어떤 1대1 함수를 그래프로 도시화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통 1대1 함수는 또 이런 그래프 있죠. 여러분 이제 고2가 되면 배우실 지수함수라는 건데 이 지수함수가 1대1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의 그래프예요. 왜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시면 이게 함수가 성립하려면 일단 첫 번째 있죠. 함수가 성립하려면 이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 됩니다. 이러한 함수 있죠. 2차 함수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x 안에 y값 하나, x 안에 y 하나, x 안에 y 하나, x 안에 y 하나. 맞습니까? 근데 똑같은 포물선에도 이렇게 되는 함수는 이렇게 되는 모양은 함수가 아닙니다. x 하나에 y가 몇 개예요? 2개. x 하나에 y가 함수가 아닙니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함수인지 아닌지 결정할 때는 선생님 이게 함수입니까? 라고 나오면 이렇게 쭉 뭐 하시면 되냐면 y축의 평행 직선을 계속 그어보세요. 그어봤더니 모든 지점에서 딱 한 개씩만 그래프가 나타나. 그럼 그렇게 되면 함수가 맞아요. 근데 그어봤더니 어떤 특정 지점에서 함수값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점에서 x값이 2개 이상 존재하는지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인 걸 이제 선택이 됐으면 이게 함수이군요. 그래서 원은 함수가 아니다.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이쪽 마지막 여러분 수학하의 마지막 파트에 이제 아니죠. 수학상의 마지막 파트에 원을 배우십니다. 근데 그 원은 참 이상한 게 우리가 1차 함수를 1차 방정식을 배우면 기본적으로 1차 함수를 배웁니다. 원래 수학 교과의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2차 방정식을 배우면 당연히 2차 함수를 배웁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을 배우면 당연히 원의 함수를 배워야 되는데 원의 함수를 안 배우잖아요? 왜 안 배우냐면 원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원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면서 x값 하면 y값이 두 개 똑같게 나타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함수이긴 해. 함수이긴 한데 1대1이란 말에 단어가 붙잖아요? 그러면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도 항상 한 개가 됩니다. 얘가 가로축을 쭉 거봐요. 쭉 가로축을 거봅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따라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항상 만나는 점이 한 개씩만 만납니다. 단 준비되어 있는 y값 전체는 이렇게 실수 전범위죠. 보통 실수 전범위가 y의 전범이에요. 근데 선택되는 y값은 그 양수만 선택되네. 그 얘기는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2차 함수는 맞지.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이니까 함수는 맞아요. 근데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가 아닙니다. 두 개에서 만나죠. 그럼 여기 x값, 여기 x값 서로 다른 x값이잖아요. x1과 x2는 서로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한 함수값은 같네요. 그럼 이거 1대1 함수예요. 모순이 발생하죠. 1대1 함수는 x가 다르면 y도 달라야 됩니다. 근데 얘는 x가 다른데 y가 똑같기 때문에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1대1이란 말이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시면 돼요. 한 개씩 만나면 1대1 함수야. 근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와 다르게 이렇게 되는 게 보통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3차 곡선이 보통 이런 모양이거든요. 얘는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도 다 한 개씩이라 함수인데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도 다 한 개씩이에요. 다 하나씩 만나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에서 만나요. 그리고 실수 전범위가 공역인데 치역도 모든 y값이 다 선택되잖아요. 모든 y값 다 선택되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므로 이런 모양이 보통 1대1 대응입니다. 꼭 이 모양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실수 전범위에서 모든 y가 다 선택받아.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씩 그려드리면 1대1 함수는 보통 이런 식의 그래프가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은 이 그려드린 것만 그 모양을 띈다는 건 아니고 대표적 1대1 함수의 대표적 모양 1대1 함수의 1대1 대응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라는 뜻이에요. 항등 함수는 당연히 이거죠. 항등 함수는 이겁니다. y는 x 얘는 뭐 다른 게 없어요. y는 x가 실수 전범위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항등 함수입니다. y는 x 상수함수는 그럼 어떤 모양일까요? 상수함수는 이거 너 중2 때 배웠어. 중2 때 이런 거 배웠어요. y는 어떤 특정 상수. 중2 때 배우지 않았니? x축 평행 직선 그럼 y는 하고 써지잖아. 이게 대표적인 상수함수야. 근데 이 상수에 따라서 원점 위가 될 수도 있고 원점 아래가 될 수 있고 원점을 지나는 x축 자체가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골라내시면 됩니다. 고르는 건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니까 여기는 여러분한테 맡겨두시는 걸로 할게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별표 치세요. 이 문제 별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이 식의 이름만 바꿔가면서 학교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됩니다. 거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근데 쉬운 거는 1차 함수야. 근데 좀 복잡하면 2차 함수 형태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fx는 보통 일반적으로 y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럼 y는 ax 플러스 b라는 모양을 쓰게 되면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세 번째 a가 0일 때. 왜죠, 쌤? a가 0이면 1차 함수 아니지 않나요? 문제를 보면 1차 함수란 말이 없어요. 그렇지? 그럼 a가 0인 것도 감안해야 돼. 근데 a가 0이 되면
y는 b라는 뭐만 남죠? 상수함수만 남습니다.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아까 잠깐 보셨죠? 이렇게 되는 게 상수함수잖아요. 이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일까요? 1대1 대응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함수가 돼야 되니까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여야 되며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도 항상 한 개인데 얘는 무수히 많잖아요.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럼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A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지 않나요? 1차 함수인데 A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 A가 음수이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함수가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범위를 보세요. X값의 범위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립니다. 그럼 그때 나타나는 그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함수는 요거네. 그치? 실제로 여기는 안 나타난다는 얘기잖아. 범위 없는 값이니까요. 여기만 나타나요.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인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있는 공역의 원소와 치역의 원소가 일치해야 되잖아.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y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y값 중에 가장 큰 값이니까 선택된 y값, 이게 전부 다 이 높이들 있죠? 여기 얘가 전부 다 y값이야. 근데 그 y값 종류 중에 가장 큰 값이 3이 돼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가장 작은 값 얘는 누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이 점의 좌표는 2, 3이 돼야 되겠네요. 얘네를 어떻게 하죠? 관계식에 대입합니다. 이 함수 그래프가 얘를 지나가니까. 그럼 일단 얘를 대입하게 되면 y값은 마이너스 3, x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2, 3을 대입하게 되면 3은 2a 플러스 b. 얘네들 연립하시면 ab가 나오겠죠. 그럼 1번을 이해했으면 2번은 아주 간단해요. 2번도 마찬가지잖아.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까지만 그리고 약속했지. 그럼 그때 나타나는 그래프 모양은 여기가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럼 얘는 지워진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지워지고 여기만 남는다. 근데 구조상 만들어져 있는 함수값에서 y값 중에 가장 높은 범위는 저기 나왔던 3이 돼야 되고 가장 낮은 범위는 y값 중에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3, 이 점 좌표는 2, 마이너스 3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또 다시 관계식에 대입해서 다시 쟤처럼 연립해서 푸시면 AB가 나옵니다. 물론 AB는 서로 다른 값으로 나오겠죠. 들어가는 함수값이 달랐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